코로나19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길이 막힌 요즘 성경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장소를 직접 찾아가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는 유튜브 채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로 선교훈련센터에 가지 않아도 선교의 기초부터 지도자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한 NGO 단체가 청년 예술가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교육개발원이 비대면 환경에 맞춘 주일학교 교재 웹공과를 선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주일을 돈 것만으로도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처럼 성경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장소를 직접 찾아가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는 유튜브 채널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실직고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직접 찾아가고 풀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뜻합니다. 코로나19로 이스라엘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현지 교회 한인 목회자들이 성경 속 주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을 찾아가 직접 소개합니다. 이들 목회자 대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장기간 거주한 데다 성지순례 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만큼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그런 알고리즘을, 성경적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그런 이 자료로 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또 목적이 됩니다. 이실직고에선 성경 속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엔게디 사건을 재현하며 다윗과 사울이 골짜기를 두고 대화를 했다면 실제로 들릴 만한 거리였는지 직접 실험해보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느껴보겠다며 직접 여리고성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직접 성경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장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무언가 하나라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함께 영상을 봐주시고 하는 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봐주시는구나. 영상을 본 이들은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신박한 아이디어라며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골고다까지의 예수님 마지막 여정을 재현해달라는 등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측은 구독자들의 요청을 콘텐츠로 녹여내겠다며 이스라엘 현지인도 인터뷰해 그들의 생각과 문화, 음식 등도 영상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는 물론 선교사 양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별로 상황에 맞게 자체 선교 훈련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엔 30년이 넘는 선교 경험과 현지 사역에서 얻은 노하우까지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하나님, 세상, 사명, 지체들과의 연결이란 4가지 연결고리를 주제로 각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선교 기초 훈련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장생 선교사 부부가 30여 년간 선교 노하우를 활용해 기획 개발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선교 훈련에서 시작해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 훈련을 진행해 건강한 선교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이 컨텐츠와 모든 쓸 수 있는 툴을 다 제공해드려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 90%의 선교 미관심자들,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한 이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커넥션 스쿨은 복음과 선교의 기초부터 중단기 선교, 지도자 과정까지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면 교회 내에서 선교 교육을 할 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일반 성도도 이해하기 쉽도록 선교 이론을 풀어냈고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도 담았다고 김 선교사는 설명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전문가 검증 과정도 거쳤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CCC 선교전문위원, 선교단체 대표 등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에 참여한 목회자와 선교 리더들은 선교 기초 이론을 배우고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한 비전과 한 마음으로 무장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선교적인 삶, 그리고 나의 사명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인 현재 2기 온라인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고 다음 달에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새로운 온라인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시 위주의 예술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한 기독교 NGO 단체가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입니다. 곳곳에 놓인 형형색색의 작품 사이로 청년들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 잠시 눈을 돌려 전시된 작품들을 쳐다보며 한숨을 돌립니다. 이곳은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지난해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청년센터 라블입니다. 코로나19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라브레를 통해서 이 힘든 기간 동안에라도 이제 청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전시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좋고요.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의 라브리는 취업난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작품을 통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작업의 가장 큰 키워드가 쉼이기 때문에 제 작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여유를 갖거나 쉼이라는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네, 전시를 많이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작업을 전시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하고, 이 전시를 통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에게도 또한 주어져서 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 10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마음의 시선을 담다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회화와 도예, 오브제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도 소개됩니다. 청년센터 라브리 측은 전시회와 공모전, 미술 심리치료 지원 등 청년 예술가들을 다방면에서 꾸준히 양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교육개발원이 온라인 주일학교 교재 웹공과를 공개합니다. 웹공과 두근두근 구원여행은 코로나19로 주일학교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경 공부가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유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이 교재는 영상과 찬양, 팝업 퀴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교사의 원격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각자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재는 부르심과 거듭남, 칭의 등 총 9단계에 걸친 구원의 과정을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습니다. 교재는 오는 18일 시연회를 기점으로 정식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극발 한파에 폭설과 강풍이 덮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수도계량기 274건과 수도관 7건 등 동파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전남 5곳, 경남 4곳, 충남 3곳 등 모두 18개 노선이 통제됐습니다. 중대본은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기관에서 인력 17,000여 명과 장비 8,00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과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새해에는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서 2021년 우리는 우호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고 우리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 치료제를 통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이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현안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수한 인력이 학대 예방 경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 승급 기회와 관련 수당을 확대하고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아동 학생의 교습 목적에 한정해 8일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운영이 허용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사용 조건에 맞춰 모든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번 영업 허용 조치는 겨울철 어린이들의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 목적이 아니라면 영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돼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바리케이트가 무용지물이 됐고 심각한 상황 속에 하원 회의장 경찰은 권총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상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회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강력히 규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해산을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난입으로 의사당 내에서 총격을 받은 여성 등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는 의료체제 붕괴가 시작됐다고 진단했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긴급사태는 도쿄도와 사이타마,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발효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로 회식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한다고 보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탯주율의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소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 의대 세포이식센터 연구팀이 코로나19 중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두 그룹으로 나눠 줄기세포와 위약을 각각 투여했고 한 달 뒤 줄기세포 투여 그룹은 91%, 위약 투여 그룹은 42%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탯줄 줄기세포가 코로나19 중환자의 특징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차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홍콩의 민주 인사들이 대규모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7일 대만 매체에 따르면 차이 잉원 총통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겨울의 스산한 분위기가 다시 홍콩에 얼마 남지 않은 자유민주마저 꺾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의 대만은 홍콩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민주의 세계도 홍콩의 민주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3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6월 홍콩 보안법 도입 이후 단일 검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마약이나 무기 등 온갖 불법 거래가 횡행하는 다크웹에서 코로나19 가짜 백신이 판매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도난당했다는 보고가 없었던 만큼 다크웹에서 코로나 백신을 팔겠다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보안업체 체크포인트는
임상시험 결과가 처음 나온 지난해 11월 다크웹에서 코로나 백신을 다루는 사이트가 1,000개 넘게 등장했고 이 중 10여 곳에서 백신 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의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국 대형교회 15곳의 연합조직인 사김과 성김에서 부활절까지 펼치는 헌혈 캠페인에 부산 수영로교회가 동참했습니다. 성도와 교역자들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교회 앞에 있는 적십자 헌혈버스를 찾았습니다. 캠페인 담당 김태영 부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에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2021학년도 디아코니아 학부 신입생 정시 다군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11일까지며 학생부 30%, 수능 50%, 비대면 면접 20%가 반영됩니다. 면접은 29일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합격자는 2월 5일에 발표합니다. 자유전공 학부인 디아코니아 학부에 입학하면 2학년부터 상담심리와 사회복지, 언어치료, 신학을 복수 또는 융합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2021 킹덤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새로운 시대 불변의 복음이란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국제 YWAM 코나 열방대학의 폴 칠더스 대표와 앤디 버드 선교사가 주 강사로 나섭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18일부터 20일, 20일부터 22일 두 차례로 나뉘어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가 7일부터 2일간 2021 애터미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음, 온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수련회는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유스트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박한길 애터미 회장은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과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 성지순례, 비대면 웹공과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어려움 속에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는 전화위복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